안녕하세요. 폰치원 보충 수업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고딕편입니다. 지난 폰치원 워크숍 때는 이제 명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때 획의 시작과 끝에 무언가 달려 있거나 어떤 장식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명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무엇이 명조인지 궁금하시다면 위에 있는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명조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고딕은 어떨까요? 획끝이 반듯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모두 고딕인 것일까요?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고딕체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4개이고요. 꽤 정답이 많죠?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5번, 7번, 9번인데요. 보면은 1번이나 2번, 3번, 그리고 8번도 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은 고딕이 아닌 걸까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도둠체라고 써져 있는데 왜 이 아이는 고딕인 걸까요? 도대체 고딕은 무엇인 걸까요? 고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고딕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딕은 동게르만의 한 부족인 고트족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고딕이라고 쳐보면 주로 높은 첨탑이나 아니면 되게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딕이 고전적 규범에서 벗어난 또는 기괴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왜 고딕체에 이 기괴하다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글씨의 특징을 줄이거나 없앤 글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글씨의 대표적인 특징 그 첫 번째는 바로 세리프입니다. 세리프는 운필과 필기 도구로 인해서 글자의 줄기 끝부분에 생기는 작은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전에 이제 돌에다가 끌로 이렇게 글자를 새기는 과정에서 글자의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과 끝 부분에 남긴 표시가 세리프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프트라를 보면 고딕은 세리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고딕은 세리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산세리프입니다. 글씨의 대표적인 특징 두 번째는 획의 굵기가 변화하며 가로와 세로획의 대비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구조가 비슷한 트라잔과 후트라 두 가지 폰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둘을 한번 겹쳐보면 트라잔은 이렇게 획에 굵기 변화가 있고 가로획과 세로획의 대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푸트라는 일정하고 균질하죠. 이는 필기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입니다. 글씨의 대표적인 특징 세 번째는 글자체의 너비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트라잔과 그리고 밑에 있는 헬베티카를 똑같이 웰컴이라고 써보았는데요. 트라잔 같은 경우는 웰컴 이렇게 WM은 넓고 EL은 좁은 반면 헬베티카는 그에 비해 글자의 너비의 차이가 꽤 일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의 특징 그 마지막은 이제 비대칭인데요. 젠슨의 글자 중심에 가로, 세로로 선을 그어보면 좌우가 같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헬베티카는 똑같이 선을 그어 보았을 때
좌우가 비교적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씨의 특징이 사라지거나 아예 줄어든 모습들은 사람들한테 꽤 기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딕은 산세리프의 양식의 한 종류로 글씨의 특징을 줄인 글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세리프 양식들은 다 같은 것일까요? 이들도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먼저 초기 산스리프 양식인 그로테스크 산스리프는 초기에 등장한 만큼 조금 더 글씨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G나 C를 보면 둥근 줄기 끝이 이제 진행 방향의 직각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이후에 나온 네오그로테스크 산세리프의 경우는 각각 글자체의 목표에 맞춰 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로테스크 산세리프에 비해서 이제 글자 너비나 획 굵기가 더 일정하게 고르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나 G의 끝부분, 그리고 아니면 T의 끝부분처럼 획의 끝부분이 수직, 수평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글자의 줄기를 정원이나 직사각형 이렇게 기하학 도형에 맞춰 그린 지오메트릭 산스리프도 있고요. 그리고 구조 자체는 글씨를 바탕으로 한 슈머니스트 산스리프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글의 고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00년대 전후로 서양의 활자 문화가 일본으로 수입이 되고요.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도 활자 문화가 유입이 됩니다. 이때 일본 사람들이 영문 고딕을 발음한 고식구가 한글로 고짓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초기 고직구체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요. 글씨를 바탕으로 획을 균질하게 만든 고직구체와 그리고 구조 자체 또한 정방형 네모틀에 꽉 채운 인쇄용 고직구체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글씨를 바탕으로 한 고직구체의 경우에는 짧은 문장 단어 단위로 이제 책 표지나 신문 광고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2년 12월 문화체육부는 고딕, 명조, 뜻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고딕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어이죠. 이렇게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이때 고딕은 광고, 표지, 제목 등 돋보이는 효과를 낼 때 사용한다고 하여 돋음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나 고딕은 형태에 의한 구분을 하는 이름이고요. 돋음은 용도에 의한 구분을 하고 있어 돋음체가 온전히 고딕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퀴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딕은 산스리프 양식의 한 종류로 글씨의 특징을 줄이거나 없앤 글자체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굴림, 생명노래, 단주는 산세리프여도 고딕은 아닌 것입니다. 문체부 도듬체는 도듬이란 이름 때문에 고딕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듬은 고딕을 우리말로 순화한 이름으로 이 또한 고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2번 굴림체와 그리고 9번 환고딕을 보면 매우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왜 굴림은 고딕이 아니고 환고딕은 고딕인 걸까요? 굴림에도 이름을 환고딕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림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정호가 일본 나루체에 맞춰 그린 줄기의 시작과 맺음 그리고 꺾임이 둥근 제목용 글자체를 뜻하고요. 환고딕은 일단 구조는 고딕체와 같아야 해요.
하지만 선끝과 꺾인 부분을 둥글게 표현한 글자체입니다. 그래서 황고딕과 그림체는 이제 표현과 용도에 있어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구조에서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대, 응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그림체는 다자와 호자 사이에 너비가 되게 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 황고딕은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림과 황고딕은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고딕 편을 통해서 조금 더 고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셨나요? 해당 내용은 타이포그라피 용어 정리와 세리프의 기원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두 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